자, 이번에 나머지 정리,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그 유도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것을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예시 문제로는 일반 문제집에서 너희 친구들이 쌤한테 보내준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시작해 볼게.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를 이용해서 어떤 개념에서부터 나왔었는지 하면 우리 항등식의 성질? 의미. 항등식의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지? 항등식의 의미에서 뻗어나온 개념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항등식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등식이 만족한다. 등호가 만족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지. 자, 실제로 그 유도 과정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볼게. 1번 문제를 풀 거야.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결국에는 fx라고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요 1번에서 구해야 되는 나머지를 쌤이 R1이라고 2번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거를 R2라고 쌤이 둬볼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1번 문제 풀어보자. 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당식의 나눗셈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검산식이라고 표현했던 녀석들을 써볼 수가 있겠지, 그지? 검산식. 즉, 나누어지는 당식 fx. 그리고 그 식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건데 그 몫을 쌤이 임의로 q1x라고 둘 거고 방금 전에 나머지를 R1이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였어? 바로 나머지를 묻고 있다는 거야. 즉, 뭐를 묻고 있더라? 요 나머지 R1을 묻고 있는 거야. 얘를 궁금해하고 있잖아, 얘를. 그럼 얘를 궁금해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인 녀석들, 이 녀석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지 오른쪽에 얘만 남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1을 찾아낼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없앨 거야? 하는 건데 지금 요 주어진 요식은 항등식이야. 맞지?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등호가 만족해. 요 등식이 만족하는 등식이 된다라는 거.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건데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될까? 고민해야 된다 했지?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녀석이 사라질까? 얼마를 넣으면 될까? 그렇지. 이 녀석이 x-1이 0이 되는 x. 즉 1이지. 얘를 대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녀석,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면 q1x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없어져 버린다. 0이 돼서 사라져 버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대입을 해볼 거다. x는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고 나면 f1이라는 녀석이 될 거고 x를 다 죄다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1이 될 거고 q1의 1이 될 거고 r1이 될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가 얼마니까 0이니까 없어져 버릴 거니까 R1만 남을 거고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R1은 좌변 보니까 F1이 될 거고 F1은 얼마다? 이 주어져 있는 f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값이다. 그래서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알겠지, 그치? 이렇게 찾아내는 게 나머지 정리 유도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식이 필요가 없지. 나머지 R1이라는 것은 지금 x-1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냥 1을 대입하는 거야 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였지. 그냥 이 개념 자체가 나머지 정리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어떤 거다? 결국 공식을 외워서 푸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개념의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이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해서 이거 대입하니까 나오네? 대입하니까 나오네? 이런 경험만 가지고 가서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가 나머지 정리가 가물가물해졌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나머지 정리 처음에 너희들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유도 과정 자체를 실제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주문을 했던 거거든. 자, 2번도 한꺼번에 해볼게. 2번 같은 경우도 검산식이 뭐 이런 표현을 사실 쓰지 않아도 돼.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fx가 이번에는 x 더하기 3으로 나누게 될 거고 아마 나머지는 몫은 다른 형태일 거니까 그냥 q2x라고 써볼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은 없어져 줘야 되고 R2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없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0이 되면 없어지겠어. 따라서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이 사고 과정을 니들이 할 수만 있다면 문제 끝. x는 마이너스 3 대입하자. 왜 대입하는지 생각하면서 대입을 해주면 f3은 요 부분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서 R2가 될 거야. 따라서 R2라는 녀석은 F에다가 3을 대입한 것과 같다.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라고 했지? 3을 대입해주면 27 빼기 3 대입하면 18 더하기 15 빼기 6이 돼버리니까 계산했을 때 여기가 9 계산하면 24 6을 빼면 18 이렇게 나오더라. 되겠냐? 그래서 이 과정을 너희들도 연습할 때 나머지 정리 그냥 대입하면 돼. 이거 외워서 문제 풀지 말고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항등식을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러한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내가 구하는 게 R2라고 하면 앞에 적혀있는 요 녀석이 없어져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더라도 항등식은 성립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얘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R2라는 녀석 F3과 같아질 것이고 fx에다 3을 대입한 녀석을 정리하면 18이 된다는 것까지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단순히 나머지 정리를 외워가지고 그것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걸로만 문제를 풀이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해질 것이고 이와 같은 풀이 방법이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처럼 나머지 정리 유도 과정을 문제에 녹여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해.